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요즘 중년 여성들이 밤늦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낯선 만남에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누구보다 조용히 살아온 이들이 이제야 감정의 문을 다시 열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관계 회복과 정서 상담을 도와온 20년 차 전문가 김정희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들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는 진짜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여정이죠. 채팅방, 헬스장, 운동 모임, 종교 활동. 겉으로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말 못할 감정과 설렘, 때론 위로받고 싶은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속마음들을 하나하나 진솔하게 풀어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감, 그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밤마다 낯선 남자와 채팅방의 은밀한 세계. 요즘 들어 밤이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유독 외롭게 느껴진다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온 중년 여성들이 정작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채팅방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곳은 감정을 나누는 유일한 통로가 되곤 하죠. 1대1 익명 대화방이나 감성 대화방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채팅 공간들은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그 속은 의외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박 여사님도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채팅 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일상을 묻는 단순한 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오가고 심지어 현실 만남을 제안받는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하죠. 중년 여성들에게 이 채팅방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의 말에 반응해주고 하루 일과를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연결감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은밀한 세계가 늘 따뜻한 위로로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실체를 모른 채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다 보면 실망이나 상처, 심지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층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아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멈추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현실보다 더 솔직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가족에게도 말 못할 속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중년 여성에게 그만큼 절박한 감정의 출구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런 온라인 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온라인 대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진짜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의 끝에서 누군가를 찾고 싶을 때 그 만남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니까요. 헬스장 탈의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눈맞춤. 요즘 헬스장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교차하는 사회적 장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탈의실은 중년 여성들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의 진폭을 주는 공간이 되곤 합니다. 몸을 가꾸기 위해 찾은 장소가 어느 순간 다른 감정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지요. 60세인 대구의 이모 씨는 1년 전부터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체력 관리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을 유독 자주 마주치는 남성 회원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눈맞춤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시간대, 같은 기구, 같은 루트로 운동하는 그의 행동이 반복되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눈맞춤이 반복되면 일상에 없던 긴장감과 설렘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특히 탈의실 앞, 운동을 마친 순간의 여운 속에서 이 눈빛은 더 짙은 감정으로 남게 됩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는 느낌. 이 감정은 중년 여성에게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단순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후 일상의 상상이 시작되고 점점 그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운동 루틴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자칫 감정이 깊어질 경우 상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은 열심히 나를 가꾸려는 의지에서 시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허기져 있다면 그 틈을 파고드는 어떤 시선 하나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탈의실이나 샤워실처럼 신체의 경계가 낮아지는 공간에서는 감정도 더 쉽게 열린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헬스장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의 설렘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운동이 몸뿐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려면 감정의 무게도 함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러닝크루. 운동이 아니라 설렘을 찾는 모임. 처음엔 단순한 동네 산책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러닝크루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러닝복을 갖춰 입고 모여 달리는 이 모임은 운동보다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러닝크루의 특징은 함께 달린다는 데 있습니다. 목적지가 아닌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나란히 뛰며 숨소리를 공유하는 순간 속에 아주 미세한 감정이 생겨납니다. 55세 박 여사님은 이런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처음으로 다시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매주 일정한 시간에 만나 비슷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운동 후엔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나누는 이야기들. 이 반복 속에서 감정의 연결은 어느새 특별한 끈이 됩니다. 러닝은 핑계이고 진짜 목적은 관심과 설렘을 찾는 일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이유죠. 러닝크루의 또 다른 매력은 익명성입니다. 가정, 직장, 사회적 책임에서 잠시 벗어나 이름 없는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그 안에서 사람들은 더 쉽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이 시간은 잊고 있던 감정을 회복하는 힐링의 공간이 됩니다. 물론 모든 러닝크루가 감정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에 허기진 상태에서 반복되는 만남은 의도치 않게 관계의 방향을 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운동하려고 나온 건데라는 말은 사실 마음 한켠의 바람을 덮는 방어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시나요? 러닝이라는 단순한 활동 속에 숨어있는 감정들을 마주할 때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꼭 누군가와의 관계로만 채워져야 하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4. 종교 모임 속 뒤섞인 욕망과 위로의 이중생활.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종교 모임은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이유로 마음을 채우고 있기도 합니다. 기도와 찬양 사이, 때로는 은밀한 감정과 위로가 뒤섞이기도 하죠. 경기도에 사는 57세 김 여사님은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합니다. 처음엔 신앙을 위한 시간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특정 남성 교인의 다정한 말투와 배려가 계속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할 때마다 눈을 마주치고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죠. 종교 모임의 특성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는 감정이 빠르게 응축됩니다. 게다가 죄책감이라는 심리적 억제가 함께 작용하다 보니 감정은 더 강하게 밀려오고 또 쉽게 고백되지는 않습니다. 이중생활은 바로 이런 심리적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위로를 가장한 욕망일 때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연결이라 믿고 있었지만 실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감정일 수도 있죠. 상대방 또한 같은 심정일 수 있고 그런 경우 예상치 못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종교라는 울타리는 한편으로는 감정의 도피처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판단 없이 받아주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더 쉽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를 넘는 순간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종교 모임에서 어떤 감정을 경험하시나요? 신앙은 분명한 힘이 되지만 그 안에서 감정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위로가 진짜 신으로부터의 위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관심에서 오는 착각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 분류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다. 정서적 굶주림의 폭발.
사람들은 종종 불륜을 도덕적 일탈이나 단순한 배신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들의 불륜에는 조금 다른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정서적 굶주림이 결국 폭발해버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8세 김 씨는 남편과 20년을 함께 살며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그녀를 엄마로만 대하기 시작했죠.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한 직장 동료가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되찾게 해주는 말이었죠. 불륜의 시작은 이렇게 작은 인정 욕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가장 두려운 감정은 외로움도 배신도 아닌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을 때 감정은 예고 없이 폭주하게 됩니다. 물론 불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정서적 결핍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선택을 한 사람을 무조건적인 비난의 대상으로만 보게 되죠.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도 사랑을 원한 게 아니라 단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고백이 자주 등장합니다. 중년의 불륜은 욕망의 결과라기보다는 마음의 외로움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오랜 침묵과 무관심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을 방지하는 방법은 감시가 아니라 대화이고 공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감정을 나누고 계신가요? 정서적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건 내 감정의 결핍을 인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깊고 절실하니까요. 6. 이혼 전문 변호사가 밝힌 충격적인 상담 사례들. 이혼 상담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그 안엔 말 못할 감정, 오랜 시간 억눌려온 욕망, 그리고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상처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상담 사례는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50대 초반 여성 A씨는 25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외벌이로 가족을 책임졌지만 대화는 점점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정서적 교류가 깊어졌습니다. 이후 남편 몰래 1년 이상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했고 결국 스스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중년 여성들의 이혼은 단순한 외도 때문이 아니라 오랜 정서적 방치의 결과라고요. 많은 여성들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니다라는 절망감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바라봐주는 타인에게 기대고 맙니다. 심지어 일부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이중 생활을 지속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남편의 무관심에 지쳐 이혼을 고민하던 53세 여성 B씨는 상담 도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불륜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짧은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의 깊이를 타인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혼은 결과일 뿐 문제의 시작은 훨씬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무너진 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관계 안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계신가요? 법적인 이혼보다 더 무서운 건 감정의 이혼입니다.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연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7. 집에서도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 5가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중년 여성에게 필요한 감정적 욕구와 작은 설렘은 의외로 집안에서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이 집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보고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습관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 자신의 얼굴을 관찰해 보세요. 나이가 들며 생긴 주름과 표정 안에서 살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다시 존중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오감 자극을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 좋아하는 향의 디퓨저를 방에 놓거나 부드러운 촉감의 침구를 준비해 보세요. 혹은 평소 잘 틀지 않던 음악을 틀고 차 한 잔을 마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각을 깨우는 일은 내면의 욕구를 부드럽게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일기 쓰기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지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고 치유됩니다. 글은 거울보다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니까요. 네 번째는 신체적 자극을 통한 안정감 찾기입니다. 손끝 마사지, 따뜻한 물로 조격하기, 혹은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안정됩니다. 이런 자기 돌봄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기초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나에게 보내는 애정 표현입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좋고 하고 싶었던 메이크업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외부에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만족을 찾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되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자신을 어떻게 돌보셨나요? 중년의 욕구는 외부 자극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충족감은 내 안의 감각을 깨우고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8. 나이 들면 성욕 줄어든다? 과학은 반대로 말한다. 나이 들면 성욕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중년 이후에도 성적 욕구는 충분히 살아있고 오히려 더 깊고 진중한 형태로 발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존스 홉킨스대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폐경 이후에도 일정한 성적 욕구를 유지하며 이는 신체보다 감정적 연결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것이죠. 서울대 보건학과의 조사에서도 중년 여성의 절반 이상이 성적 관심은 줄지 않았다고 답했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더 충실한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욕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꾸는 것에 가깝습니다. 육체적 자극보다 감정적 교감이 우선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성욕은 나이보다 자신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깊다는 점입니다. 내가 더 이상 여성이 아니라고 느끼면 감각은 자연스럽게 잠들게 되죠. 하지만 나 자신을 여성으로 대하고 감정적으로 살아있다고 느낀다면 그 감각은 여전히 생생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중년 이후엔 육체적 성관계보다 스킨십이나 스킨터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포옹, 깊이 있는 대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강한 성적 만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즉, 나이 들수록 욕망은 더 섬세해지고 감정과 연결되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을 원하고 계신가요? 욕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감정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감각을 닫지 마세요.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외면하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를 먹는다는 이유로 많은 감정을 포기하고 눌러둡니다. 그러나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감추고 참고 외면하며 살아온 것이죠. 중년 여성의 욕구는 단순한 신체적 충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외면당한 감정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은 누군가의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 여성 대부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가족을 지켜왔고 자신을 잊은 채 살아온 시간 속에서 그들은 이제야 나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정서적 허기, 관계 안에서의 공허함, 채워지지 않은 자존감. 이 모든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삶에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으로 한 발짝 옮겨갈 시간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욕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존중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